광명 뉴타운에서 2023년 3월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신 분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무주택자이셨던 분인데 나중에 2026년도 9월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사용 승인일 시점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입주권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억울한 분이 있겠죠.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희웅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이제 3월이 왔습니다. 3월엔 따뜻한 봄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겨울바람이 아직도 불긴 하지만 곧 따뜻한 봄바람이 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인지 비조정 대상인지에 따라서 비과세를 판단하는 거주 요건에 대한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입주권이란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입주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오늘 입주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주택으로 취득을 했다가 관리처분 인가일이 나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은 주택,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용 승인일까지를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주택을 매수하셨는지, 언제 입주권을 매수하셨는지에 따라서 비과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걸 꼭 아시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하는 시점, 그러니까 잔금 시점이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이 아닙니까?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바로 사용 승인일입니다. 입주권은 부동산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고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준공 시점, 사용 승인일이 바로 입주권의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일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시고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입주권의 비과세에 대한 내용 함께 할 텐데요.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이는 시점은 바로 사용 승인일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준공, 사용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되는 거고요. 비조정 대상일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는 2년 보유만 채우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입주권을 취득하는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 입주권의 취득일인 주택을 취득하는 사용 승인일 시점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바로 비과세에는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광명 뉴타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2년 5월에 광명 뉴타운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입주권을 취득하셨던 분이 2024년 10월, 현재 비조정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2024년 10월 입주권이 주택 취득일인 사용 승인일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그로부터 거주 기간은 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입주권을 취득하는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 입주권이 주택으로 취득하는 그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셔야지만 거주 요건을 채우셔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광명 뉴타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 2월 광명 뉴타운 현재는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때 입주권으로 취득하신 분이 나중에 2028년 9월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사용 승인일 때 조정 대상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그로부터 2년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2년 실거주를 채우셔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광명 뉴타운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과세는 특히 주택을 취득하든 입주권을 취득하든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비과세는 거주 요건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점 꼭 명심하시고요. 이 비과세에 관련
관련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5회에 보면 오늘의 중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하셨는데 나중에 주택으로 되는 사용 승인일 시점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 어느 정도 면제해주는 그 조항이 바로 1항 5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을 하셨다가 사용 승인일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할지라도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 기간만 채우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5호에 나와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광명 뉴타운에서 2023년 3월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신 분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무주택자이셨던 분인데 나중에 2026년도 9월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사용 승인일 시점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입주권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억울한 분이 있겠죠. 그래서 입주권을 취득했던 당시에 무주택자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는 게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면은 거주기간, 거주 요건 없이 보유기간만 2년 채우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권을 잔금을 치른 그 날이 아니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사용 승인일 그 시점이 바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이기 때문에요. 그때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사용 승인일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입주권은 관리 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주택 그 이후에는 입주권이라는 사실 한꺼번에 아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입주권과는 달리 주택을 취득하셨던 분은 주택에 잔금을 치르시는 그날이 바로 주택 취득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준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을 함께 채우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알쏭달쏭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문의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했고요. 입주권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키움 부동산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또 여러분들과 나중에 함께 하겠습니다.